새벽 6시 한기준은 파란 소형 트럭 운전석에서 급하게 시동을 걸었다. 조수석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82세 김순덕 할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기대어 앉아 있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해요. 기준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송림연립 203호에 혼자 사는 김할머니가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걸 발견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평소처럼 이른 아침 페인트 칠 일을 나가려다 복도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병원 응급입구에 도착하자 경비원 오춘배가 트럭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막아섰다. 어이, 거기 택배차처럼 보이는데 어디 마음대로 들이대요? 여기는 응급차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사람이 아파서 그러는데요. 좀 비켜주세요. 안 돼요. 규정이 규정이니까. 저쪽 일반 주차장 이용하세요. 기준은 조급해졌다. 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사람 좀 살려달라고요. 기준은 어깨로 춘배를 밀고 트럭을 응급입구 바로 앞에 세웠다. 춘배는 뒤에서 이것들이 정말 이라며 불만을 토했지만 기준은 할머니를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 앞 원무가 창구에서 전윤아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기준이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다가가자 윤아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 동의서, 본인 보험증, 보증인 사인 없으면 우선 처치는 불가합니다. 이 동네엔 가족 없이 사는 노인들이 많아요. 내가 대신 책임질 테니 먼저 봐줘요. 윤아는 기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페인트 얼룩이 묻은 낡은 작업복, 해진 모자, 거칠어진 손. 그녀의 표정에는 돈 안 되는 케이스가 왔다는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책임진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치료비는 누가 내시고요? 기준은 당황했다. 할머니는 의자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창구에서는 서류와 돈 얘기만 나오고 있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이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윤아는 고개를 저으며 다음 번호표를 불렀다. 기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펼쳤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적막한 로비에 울려 퍼졌다. 어르신, 응급 같아 보여도 우리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동네 의원 가세요. 원무과 직원 강도혁이 끼어들며 기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시선은 기준의 페인트 얼룩진 작업복에서 멈췄다. 낡은 모자, 거칠어진 손, 때 묻은 운동화까지. 겉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평가가 끝난 듯했다. 혹시 체납 있으신가요? 도혁은 로비에 있는 다른 보호자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물었다. 기준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차림으로 와서 무료 진료 받으려나 봐.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 보험도 안 들고. 기준은 모욕감과 분노를 동시에 삼켰다. 할머니는 의자에서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습니까? 기준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책임진다면서 본인 신분증 말고 담보는요? 통장이라도 있으시고요? 윤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추궁했다. 아니면 가족 연락처라도 주시든지. 나중에 떼먹고 도망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28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고 공동기금을 관리하고 동네 일이라면 앞장서 왔던 자신이 지금은 마치 의심스러운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가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하면 119 부르셔야죠.
여기는 보험 있는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도역의 말에 로비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다. 다른 보호자들은 기준을 피하듯 자리를 옮겼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진료비가 올라가는 거야. 보험도 없이 저렇게 들이대면 불쌍한 척하는 거지지. 기준은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할머니를 부축한 채 다시 창구로 다가갔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사람이 아파 죽어가는데 돈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 간절한 호소에도 아무도 진짜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유나는 바쁜 척 고개만 까딱거렸고 도역은 이래서 동네 노인들 함부로 받으면 병원 적자 난다니까라며 동료에게 소근거렸다. 기준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핸드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바라 역시 허풍이었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상황이 더 이상해지자 장태상 행정실장이 급히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보고받은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기준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태상은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며 온갖 상황을 겪어본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할머니가 위급한데 치료를 안 해주겠다고 해요.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제가 다 챙기고 있거든요. 기준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매달 병원비 기금도 적립하고 있고 응급 상황 대비해서 준비도 다 해뒀어요. 그런데 서류가 없다고 아예 안 봐주겠다니. 태상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기금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속립연립 공동기금이요. 거의 30년 가까이 모아온 거예요. 하지만 태상이 아는 병원 기록 어디에도 그런 기금은 없었다. 지역 협력 단체 목록을 뒤져봐도 속립연립 공동기금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도역이 옆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후원금 통장이라도 있으시냐고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계좌번호나 기금 증명서라도 보여주시면. 유나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거들었다. 기준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핸드폰이 꺼져서 연락도 할 수 없고 급하게 나온 터라 통장이나 관련 서류도 가져오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걸 증명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어르신, 규정상 정말 곤란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태상도 결국 원칙론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증명할 수 없는 기금 얘기만으로는 병원 규정을 어길 수 없었다.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다. 역시 허풍이었구나. 돈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더니. 기준은 말없이 할머니를 다시 부축했다. 김순덕 할머니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서류부터 요구하고 있었다. 동네 의원이라도 찾아보시죠. 거기서 응급처치 받으시고. 태상의 말에 기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 시간에 문연 의원도 없거니와 할머니 상태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규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준의 마지막 호소였지만 병원 측의 답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김순덕 할머니는 응급실 문 앞 복도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기다리게 되었다. 스트레처는커녕 제대로 된 침상도 받지 못한 채였다. 기준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한켠에 앉아 계속해서 지나가는 의료진들에게 부탁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할머니가 정말 위험해 보여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바쁘다는 듯 고개만 저었다. 원무과에서 처리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자 로비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저 사람 아직도 저기 있네. 보험도 없이 저렇게 들이대면 불쌍한 척하는 거지지.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더라. 공짜로 치료받으려고. 한 중년 여성이 유나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진료비가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좀 확실히 해주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맞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런 일이 있어서 도혁도 동료 직원에게 소근거렸다. 이래서 동네 노인들 함부로 받으면 병원 적자 난다니까. 나중에 떼먹고 도망가기 일쑤야. 그들의 목소리는 기준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다. 28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마치 사기꾼이나 무임승차자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참담했다. 사람이 아파 죽어가는데 돈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기준이 다시 한번 호소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르신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일이거든요. 유나는 바쁜 척하며 서류를 뒤적였다. 오후 2시가 넘어서자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다. 기준은 다시 일어나 응급실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할머니가 정말 위험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원무과 처리 먼저 하세요. 규정이에요. 의사마저 차갑게 돌아섰다. 기준은 치욕을 느꼈다. 자신의 선의와 정성이 모두 의심받고 할머니마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다. 복도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는 무력감에 온몸이 떨렸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계속되었고 기준과 할머니는 마치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외면당하고 있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자 태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비에서 계속되는 소란과 다른 환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는 병원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했다. 속립연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몇 개의 파일이 떠올랐다. 지역 협력 데이터베이스까지 확장해서 검색하자 예상치 못한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다. 속립연립 유지복구 공동기금. 태상의 눈이 커졌다. 28년째 지속되고 있는 기금이었다. 긴급 의료비, 건물 보수 공사비, 홀몸 노인 돌봄 예산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누적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태상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97억 3,420만 원. 이건 개인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었다.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규모의 체계적인 지역 공동체 기금이었다. 관리위원 명단을 살펴보니 속립연립 주민 4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모든 서명자 중 1순위 책임자로 기록된 이름이 바로 한기준이었다. 통장 명의는 속림주거 공동관리회였지만 실질적인 총관리인은 한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금이 지자체와 연계되어 공식 인증을 받은 상태라는 점이었다. 태상은 손을 떨며 세부 내역을 확인했다. 매월 정기적립금, 응급의료비 지출 내역,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계약 준비 문서들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3개월 후 예정된 지역 의료 협력 사업 항목이었다. 방문간호, 이동 검진차 운영, 야간 응급 셔틀 서비스 등을 위해 이 병원과 정식 협약을 맺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었다. 태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히 돈 안 되는 노인 환자를 쫓아낸 게 아니었다. 병원 입장에서는 고령층 고정 수요층, 지역 평판, 지자체 협력 예산까지 한 번에 들어오는 거대한 사업 파트너를 모독한 셈이었다. 이런 젠장.
태상은 급히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지금 1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시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준은 여전히 복도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28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있었다. 태상은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병원장과의 긴급 통화를 마친 후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유나와 도혁을 급히 불러 세웠다. 지금 즉시 응급 투입하세요. 네. 하지만 아직 보험 처리가 지금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태상의 다급한 목소리에 유나는 당황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규정상 곤란하다던 사람이 갑자기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의료진 즉시 투입하고 VIP 대우로 진행하세요. 모든 비용은 병원 측에서 우선 처리합니다. 태상의 지시가 떨어지자 응급실이 순식간에 바빠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할머니에게 달려와 스트레처에 옮겼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산소 공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기준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쫓겨날 뻔했는데 이제는 최고급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터진 후였다. 유나와 도혁이 로비 한가운데서 기준에게 했던 말들이 수십 명의 대기 환자와 보호자들 귀에 고스란히 들어간 상황이었다. 보험도 없으시죠? 규정 모르시나 본데요? 말로 책임진다 하지 마시고 돈부터 보여주세요. 혹시 체납 있으시냐고요? 이런 모욕적인 발언들이 실시간으로 목격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다. 저 할아버지 알고 보니 이 병원에 수십 년간 기금 넣은 사람이라네. 그런데 방금까지 거지 취급하면서 쫓아낼 뻔했잖아. 100억 가까운 돈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대했다고? 소문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영상까지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조회수가 급상승하고 있었다. 태상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병원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이었다. 더욱이 속립연립기금은 향후 병원의 핵심 사업과 직결된 문제였다. 이 일이 외부로 퍼지면 태상은 식은땀을 흘리며 위기관리 방안을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상황이었고 온라인에서는 병원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폭증하고 있었다. 기준은 치료실 앞에서 기다리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할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된 건 다행이지만 이 모든 상황이 왜 갑자기 바뀐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상은 긴급히 병원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앞으로 속립연립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구할지가 병원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병원 정문 앞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속립연립 주민들을 비롯해 인근 지역 커뮤니티 단체 대표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어제 우리 기준이 형이 당한 일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속립연립 부녀회장 박미숙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다. 28년 동안 우리 동네를 위해 헌신한 분을 거지 취급하는 병원이면 우리 단지 사람 전부 이 병원 앉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시위가 아니었다. 병원 앞에 모인 사람들 손에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속립연립 공동기금 운용 내역서, 지자체 협력사업 계획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 후 예정된 병원과의 정식 협약서 초안이었다. 태상은 사무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들이 들고 있는 건 허풍이 아니라 실제 문서들이었다. 방문 간호 서비스, 이동 검진차 운영, 야간 응급 셔틀 등의 사업은 병원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수익 모델이었다. 실장님, 온라인 반응도 심각합니다. 홍보팀 직원이 급히 보고했다. 어제 일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병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 해시태그 병원 갑질, 해시태그 100억 기금 관리자를 거짓 취급, 해시태그까지 생겨나며 확산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건 지역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오전 10시 시청 복지과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속립연립공동기금이 우리 시의 모범 사례로 등록된 상태인데 어제 일이 사실입니까? 태상은 답변에 곤란함을 느꼈다. 시청에서도 이미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다른 지역 의료 협력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후 1시 병원 경영진 긴급회의가 열렸다. 병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문제가 더 확산되면 우리 병원의 지역 협력 사업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속립연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동체들도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인근 3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쪽 병원이 신뢰할 만한 곳이냐는 질문이었다. 태상은 보고했다. 속립연립기금 규모만 97억이 아닙니다. 이들과 연계된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200억 이상의 의료 협력 시장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병원 연간 매출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의료 협력은 필수 생존 전략이었는데 그 핵심 파트너와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다. 어제 응대한 직원들 조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겠습니다. 개인의 불친절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 사업에 타격을 입힌 중대한 사안입니다. 병원장은 결단을 내렸다.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병원 경영진의 결정은 신속했다. 오후 3시 인사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가 발표되었다. 경비원 오춘배는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응급차든 경운기든 들어오는 사람은 우선 환자라는 원칙을 어겼습니다.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춘배는 황당해했다. 그냥 규정대로 한 건데 왜 제가 잘못이에요? 택배차 같은 게 응급구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하지만 인사팀장은 단호했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차량의 외관을 보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전윤아와 강도혁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들의 처분을 논의하는 회의실에서는 어제 일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보험도 없으시죠? 규정 모르시나 본데요? 말로 책임진다 하지 마시고 돈부터 보여주세요. 혹시 체납 있으시냐고요?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선 명백한 차별과 모독이었다. 이건 개인의 서비스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힌 중대한 사안이에요. 윤아와 도혁은 처음엔 억울해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보험 확인하고 보증인 요구하는 게 원래 절차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크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들리게 한 거야?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다. 내가 혼자 한 것도 아니잖아. 도혁 씨도 같이 했으면서 윤아 씨가 먼저 돈 안 되는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변명은 소용없었다. 로비에서의 모든 발언이 목격자들에 의해 녹음되었고 이미 온라인에까지 퍼진 상황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다. 3개월간 무급휴직 후 재교육을 거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조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환자를 대하는 직원은 우리 병원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장의 말에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몰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분인 줄. 중요한 분이 아니라도 환자는 환자입니다.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혁도 머리를 감쌌다. 집에서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병원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시스템과 문화 문제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였다. 태상은 이들의 모습을 보며 착잡했다. 물론 잘못은 분명했지만 이들도 나름대로는 병원 규정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규정과 문화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앞으로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의 대회 발표문이 준비되는 동안 성림연립 주민들은 여전히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였다. 2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병원에 전해졌다. 기존 병원장이 사임을 표명한 것이다. 성림연립 사건 이후 계속된 여론 악화와 지역 협력 사업의 차질로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병원장의 사임 발표 후 시청과 연계된 공공형 의료재단에서 새로운 병원장 후보를 추천해왔다. 심은호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역 의료 협력 분야의 전문가로 여러 공동체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를 구축한 경험이 풍부했다. 심은호가 부임한 첫날, 그는 직접 성림연립을 찾아갔다. 기준의 집 앞에서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 일로 큰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장으로서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기준은 의회의 방문에 당황했다. 병원장이 직접 동네까지 찾아와 사과하는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있습니다. 심은호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저희가 지역 방문 의료센터를 정식으로 열겠습니다. 성림연립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준은 한동간 침묵했다. 28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며칠 전 겪었던 모욕감이 교차했다. 조건은 어르신이 직접 정해 주십시오. 저희는 어르신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기준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딱 3가지만 말했다. 첫째, 차림새 보고 사람 나누지 말 것. 심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보호자 없는 노인도 사람이다. 먼저 살려놓고 얘기할 것. 당연합니다. 셋째, 일 잘할 사람한테는 2번째 기회를 줄 것. 마지막 조건의 심은호는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전윤아 씨와 강도혁 씨 말씀이신가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기준의 관대함에 심은호는 감동했다.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3 조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심은호는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다. 현장 응대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우리 동네 젊은 사람들 중에 성실한 친구들이 몇 있어요. 그리고 유나 씨와 도혁 씨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실수로 배우는 법이니까요. 심은호는 기준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날 대화를 통해 송림 방문의료지원센터의 기본 틀이 잡혔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 지역 의료 혁신의 출발점이 될 프로젝트였다. 3개월 후 병원 1층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송림 방문의료지원센터 협력병원 데스크. 밝고 따뜻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리된 접수 카운터가 눈에 띄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카운터에 앉아 있는 전윤아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누구에게나 같은 온화한 톤으로 인사했다. 3개월간의 재교육과 성찰을 거친 그녀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지난번 처방받으신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독거노인 한 분이 접수하러 오자 윤아는 일어나서 직접 부축해드렸다. 서류 작성도 천천히 도와드리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한편 이송보호자 안내팀으로 재배치된 강도혁은 들것을 밀며 환자들을 챙기는 일을 맡고 있었다. 예전에는 서류와 돈 얘기부터 했던 그가 이제는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어르신, 천천히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오면 도혁은 직접 휠체어를 가져와 이동을 도왔다. 가족이 없어 혼자 온 노인분들에게는 검사 과정을 일일이 설명해드리며 불안감을 덜어주었다. 출입구에는 오춘배 대신 새로운 안내 인력이 서 있었다. 김민수라는 젊은 직원이었는데 그는 환자차가 낯든 번쩍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바로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파란 소형 트럭이 들어와도 고급 승용차가 들어와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한기준이 정기점검차 병원을 방문했다. 벽에 걸린 새 현판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감회에 젖었다. 송림연립공동의료지원협약. 현판 아래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 조용히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게. 기준은 접수를 마치고 나오면서 윤아에게 말했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죄송했습니다, 어르신.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윤아는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도혁도 다가와 인사했다. 어르신 덕분에 2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어요. 기준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옳았다. 병원을 나서며 기준은 파란 소형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오늘도 동네 어르신 몇 분을 모시고 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이 없었다. 트럭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은 고칠 수 있다. 시스템도 고칠 수 있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병원 간판에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라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기준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목적지로 트럭을 몰았다. 송림연립 방향으로 향하는 길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